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자전거 인구 천만 시대, 남녀노소 누구나 탈 수 있고 공기 오염 없는 교통수단임과 동시에 타는 사람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자전거가 더욱더 각광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해가 갈수록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 유형은 자전거와 차가 부딪혔을 때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낳는데요. 자전거는 법적으로 엄연히 차로 구분되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알지 못하는 법.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 자전거와 관련한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럴 땐 이런 법의 인기 법률 멘토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주윤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자전거에 대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자전거 좀 타시나요? 예, 저는 저희 집에 자전거 4개가 있습니다. 가족이 4명인데 자전거가 네. 한 대씩 있고요. 자전거 하면 전 떠오르는 게 예. 아버지가 저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처음. 주셨고요. 제가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자전거를 3발에서 2발로 만들어준. 그래서 자전거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떠오른다. 어머나. 네. 항상 가족의 사랑을 나오시면 꼭 이제 강조를 하시는 우리 네. 박준 변호사님. 방송 방금 중에는 전까지만 술 마시는 얘기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야구 얘기하시고. 우리 김 변호사님은 예, 어떠세요? 저는 자전거 하면 기억이 나는 게 제가 4발 자전거 이후로 2발을 잘 못 타가지고 예, 거의 안 타고 다녔었거든요. 네. 지금도 가끔 타기는 하는데 넘어질 것 같아서 잘 안 타고 다닙니다. 아예 안 타세요? 예, 저는 좀 이게 무섭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래요. 자전거를 즐겨 타기는 했었지만 직진밖에 못 해가지고 이제 회전, 우회전, 좌회전을 못해서 네. 직진하고 내려서 커브 돌고 다시 가고 그랬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자전거와 관련한 법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전거 법은 있기는 있죠? 네. 어떤 법에 해당되나요? 2가지 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있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네. 도로교통법에 보면 차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어요. 차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동차라든지 네. 건설기계라든지 아니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거. 4번째가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고요. 특히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법들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전거가 법률적으로는 차로 구분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자전거 운전하고 갈 때 그 차로로 그냥 가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원래는 차도가 맞아요. 근데 차도 중에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라면 뭐 그걸로는 갈 수가 없겠죠. 뭐 예. 고속도로라든지 갈 수 없는데 일반 도로면 차로 가야 되고요. 오른쪽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갑니다. 네.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으면 글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제 보도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우측으로 붙어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보통 이제 가고 있을 때 자전거가 앞에서 좀 이렇게 좀 알짱알짱거린다 그러죠. 네, 좀 천천히 갈 때 있어요. 그럴 때 경적 울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적 울리는 게 범법 행위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앞에 뭐 경운기라든지 느린 건설기계가 가는 거랑 예. 똑같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는 그대로 가다가 중앙선이 점선인 곳에 왔을 때 뭐 추월할 수 있으면 추월한다든지 네. 그 정도 해야 되지, 막 실선이라 그러면 추월하면 중앙선 침범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전거든 차든 같이 운행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경적 울리지 말고 네. 뒤에 있으면 알아서 좀 비켜주거든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법에서 지정한 이 자전거 도로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것 같아요. 도로마다 자전거 도로 표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도랑 자전거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예. 아니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해서 이게 도로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턱 같은 게 있어서 차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자전거 그림이 있는 곳인데 거기는 자전거만 다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오로지 자전거를 위한 예, 도로. 정말 거기는 자전거만 다니고 사람들도 거기는 걸어 다니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자전거 전용 차로라고 해서 예. 이게 돌로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도로에 보면은 차도랑 별도로 얇게 자전거 그림이 돼 있고 예, 이렇게 자전거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예, 그걸 자전거 전용 차로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전거 우선 도로라고 하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도에 그냥 차들도 다니는 곳인데 자전거 그림이 있고 이건 이제 자전거가 조금 더 우선해서 다닐 수 있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도로가 돼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라고 있어서
이건 인도에 보면은 자전거 그림이 이렇게 한쪽에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는 사람들은 옆으로 지나다니고 자전거는 이제 그쪽으로 다녀라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네.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보다도요,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법이 조금 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특히 미국의 보스턴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차랑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자전거가 있다 그러면 예. 자전거를 하기 위해서 깜빡등을 켜서 차선을 변경한 다음에 글로 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함부로 뭐 빵빵거려서 추월하거나 이래 할 수 없고요. 차랑 똑같이 보도록 돼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국토 전체가 되게 평지입니다. 평지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고요. 예. 중학교 정도 들어갈 무렵이면 자전거를 선물해요. 아버지나 우리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선물하긴 하는데 네네. 선물하면서 보호장구하고 이런 것들 다 선물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전거가 뭐 교과 과정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법규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 정도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좀 생활화가 돼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규들이 좀 더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차와 자전거가 부딪힌 경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사망 사고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전거랑 보행자를 봤을 때는 보행자가 당연히 이제 약자지만 차와 자전거를 봤을 땐 자전거가 훨씬 더 약자거든요. 근데 또 자전거가 차로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차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기본 원칙 같은 거 좀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알려드릴 만한 거 있을까요? 예, 이게 자전거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나름의 규칙이 법에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이런 것들이 자세히 규정이 돼 있는데요. 뭐 도로에서 가장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게 버스 전용 도로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네. 가장 우측이 버스 전용 도로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버스 전용 도로가 아니라 그 바로 옆에 기준으로 예, 가장 우측인데 이게 조금 문제가 위험할 수도 있긴 있을 있죠. 것 예, 왜냐하면 오른쪽에는 버스가 지나다니고 왼쪽에는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좀 균형이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일단 현재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이 예,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이 외에도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에서도 2대가 같이 나란히 간다거나 네. 이러면 이것도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금지가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차도 이제 한 차선에 두 대가 같이 못 가는 것처럼 예, 자전거도 그러면 그렇게 위험할 못한다. 수 있죠.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예. 이것도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가시다가 이제 횡단보도 거는 때 휙 타고 지나가시거든요. 편리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법상으로는 이게 차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옆으로 끌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아. 물건이에요. 맞아. 그때는. 맞아. 횡단보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데거든요. 네, 네. 내려서 짐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차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거잖아요. 좀 똑같죠. 그쵸? 차 몰고 네. 건널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네. 오토바이로도 많이 그러시잖아요. 예. 이렇게 막 가시다가 유턴을 하셔도 되는데 횡단을 휙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네. 제가 최근에 좀 웃긴 걸 봤던 게 휙 지나가시려다가 경찰분이 있으니까 갑자기 딱 내리시더니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네. 하셔야 되고. 또 다른 거 뭐? 예, 다른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자전거 운전자 의무가 좀 있는데요. 네. 특히 일모로 또 이 밤이 됐을 때 전조등을 꼭 켜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안 켜는 사람들이 사실 많죠. 네. 자전거 그냥 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방향 전환할 때 수신호를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신호요. 오른손이나 이거 왼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간다를 수신호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좌회전 바로 하면 너무나 편한데 네. 도로변 따라 아주 뺑뺑 돌아서 가는 거죠. 휙 스무스하게 못 가고 후쿠턴 둬야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자전거가 지켜야 될 의무들이 법상으로 많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신호를 이제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자전거 타는 사람만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차 타는 사람 운전자들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분 아세요? 수신호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네. 두 손으로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전거를 핸들을 잡아야 핸들을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네.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요. 잡고요. 왼손으로 수신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수신호가 이렇게 왼손을 들면 좌회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나 일로 가겠다. 네, 그래서 후커턴. 오른쪽으로 올리면 우회전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회전 하겠다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 수평으로 이렇게 한다면 앞뒤로 흔든다면 네. 네가 먼저 가라. 앞서 가라. 앞서 가라. 앞지르기 하라라고 할 예. 수 있고 조금 내려서
살짝 하면 서행하겠다 나는 서행하겠다. 이렇게 예. 서행하겠다.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좌회전, 우회전, 앞지르기, 서행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쉽다, 그쵸? 네. 예, 정말 쉬운데 저는 차만 이제 거의 운전하고 다니니까 앞에서 자전거가 이러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죠 맞아. 일반적으로 손을 왜 저러지?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맞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제대로 우리가 배워봐야 될 것 같네요. 꼭 외워야겠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여부도 궁금합니다. 차가 부딪혔을 때랑은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 사고는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예, 이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예. 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직진 우선 이러면은 직진우선. 뭐 우회전하던 차가 직진하던 차랑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네. 직진 쪽이 과실이 더 적거든요. 그러면 직진하는 차랑 우회전하는 자전거랑 부딪혔을 때 과실이 자전거가 더 크겠네요. 더 크겠죠. 반대로? 예, 직진이 그렇군요. 우선이니까. 이게 자전거라고 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뭐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자동차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에 앞서서요. 저희가 원래 변호사들도 사실 도로교통법에 다 알 수는 없어요. 표지판 이런 거. 그쵸? 그래서 몰라요, 잘.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퀴즈를 네. 몰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분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자전거 표시판에 관련된 퀴즈거든요. 시험지 나눠드릴게요. 어렵네요. 네. 이름과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재밌다. 이름에는 제 이름을 적는 건 아니죠? 네. 야, 어렵네요. 두 분 다른 내용이에요. 약간 컨닝 하시면 안 네. 돼요. 임 변호사님은 귀여우시네요. 악필이시네요. 진짜 엄청 신경 써서 쓴 건데. 네. 지금 표시판에 있는 한글을 그대로 옮겨 적으신 분들도 계세요. 진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대한민국 네. 변호사들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법을 하면서도 시행규칙 같은 게 다 있거든요. 네네. 도로교통법을 다 꼼꼼히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모르는 게 많아요. 아니 제가 방송 박 변호사님이랑 꽤 오래 했는데 오늘이 가장 자신감이 없는 강한 모습을 본 것 참 같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네. 다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자 전혀 들어봐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두 분.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 A형 소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땐 자전거하고 사람의 전용 도로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뭐 보행자 정도 전용 도로 같고 네. 자전거하고 사람만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닌가. 아. 그런 표지판 같다는 느낌이 차는 갈 들고. 수 없고 차는 못 사람과 가고 자전거만. 사람하고 자전거만 갈 수 있다는 느낌이고 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 선하고 이 선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글쎄 선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도로를 지금 표시한 게 아닌가. 아. 자전거로 횡단이 가능한 도로.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알 것 자전거 같습니다. 타고 횡단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세모 표지니까 아마 자전거 타고 횡단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가.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명확하지 네. 않습니다. 예. 답 확인 조금 이따 하고요. 이번에는 김 변호사님의 답변 한번 볼게요. 예 저는 이름이랑 의미랑 같은데 네. 예 일단 아우, 이거는 글씨가 참 사람이 귀여워요. 굉장히 신경 써서 쓴 건데 예 그리고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예. 글씨를 악필인 분들이 좀 잘 보이게 쓰려면 네. 이 자음을 크게 쓰시면 네. 그래도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변호사 시험 볼 때 꿀팁이었군요. 어린이 예, 글씨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자전거도 자, 못하고 알쏭달쏭 자전거 시험 B형 소개해 주시죠. 예 보시면 네. 이게 사람이 두 명이 지나가니까 이거는 나란히 갈 수 있다. 원래 제가 아까 나란히 안 된다고 말씀을 차선당 드렸는데 한 대씩만 갈 수 있다고 예 하셨잖아요. 근데 예외니까는 아. 표지판을 따로 둔 게 아닐까 아니면 이렇게 금지가 돼 있겠죠? 네. 예. 두 대가 한 차선에 같이 나란히 가도 갈 수 된다. 있다. 예, 그런 오. 뭐 아니면 사이좋게 가라. 어쨌든 예, 그런 걸 것 같고. 네. 그리고 자전거 전용은 제가 아까 네 가지 그 도로 종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아마 그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뜻이 아닐까. 예, 근데 자전거 전용 차로도 있어서 네. 어느 건지는 정확하게는 이거는 자전거만 모르겠는데. 갈 수 있는 도로다. 예. 차는 못 간다. 그쵸. 그리고 사람도 딱 못 간다. 이름을 보시면 응. 의미가 뭔지는 정확히 딱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뭔가 굉장히 작아 보이세요, 오늘. 자전거 박 변호사님이 사람 전용 도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름 보행자 전용 도로. 짜잔. 맞네요. 읽어주세요. 자전거 보행자 통행 구분 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 얘기해서 의미를 좀 보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시. 그러니까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데 중간 선을 기점으로 이쪽은 보행자만 걸어갈 수 있고 그쵸. 이쪽은 자전거만 걸어. 조금 다르긴 하네요. 제 말하고. 틀리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거. 짠. 자전거 횡단도 표지. 네. 이건 맞는 거예요. 맞았어요. 오, 와우. 아니 뭐 한글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지. 네. 보행자는 못 가고요. 네. 자전거를 타고서 건너갈 수 있다. 네. 어쨌든 대충 하나는 맞는 것 맞히셨어요. 같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하나 맞히셨습니다. 자, 쉬워요, 김 변호사님. 누가 봐도 답이 딱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더 예뻐하시나 보다. 아니 근데 뭐 나란히 가는 일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볼게요. 읽어주세요. 우야.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시. 오, 야, 저 맞네요. 진짜 잘하는데? 네. 자전거 도로에서 2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하는 표지. 역시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똑똑하십니다. 네. 다음? 자, 자전거 전용 차로 표시. 이거는 틀렸네. 예상한 대로. 맞아요. 네. 차도에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 예. 쉬워요, 저쪽 게. 하나신 거 아니시죠? 네, 하나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뭐 운전을 하지만 실제로 자전거와 관련한 표지판은 뭐 크게 신경을 쓴 적도 없던 것 같고 이렇게 봐도 몰랐던 게 사실인데요. 오늘 좀 저도 익혔고 여러분들도 함께 익히셨으니까 운전하실 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전거도 문제지만 요즘 사실 퍼스널 모빌리티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뭐 전동 휠이라든지 네네네. 예, 그런 거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킥보드, 뭐 전기 자전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두 분 어떠세요? 혹시 타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이제 아이가 좀 갖고 싶다 해서 네. 사러 가봤습니다. 네네. 이게 전동 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저는. 자기 안 원하는 돼요? 대로 간다는데 네. 그냥 그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중심조차 중심이 안 힘드셨어요? 잡혀요. 그리고 이렇게 가보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 오른쪽 가는데 네. 글쎄요, 저는 되게 불편해가지고 아이도 못 사겠습니다. 사고 날 것 같아서. 위험할 것 같아서. 근데 아이는 사달라고 졸르긴 졸르는데 네. 글쎄 조금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속도도 꽤 나니까. 맞아요. 네. 사실요, 이거 뭐 가까운데 다닌 네. 출퇴근용이나 뭐 이런 걸로 좋을 것 같지만 위험합니다. 한 그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요, 이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가요, 2014년에는 40건, 2015년 77건, 그리고 작년에는 137건까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5명 중에 1명이 사고가 날 뻔해서 타인이랑 다툰 적이 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사고가 나는 건 어떤 사례인가요? 네. 속도가 한 30km 납니다. 그럼 차도에서 가는 것도 문제고 보도에서 또 보행자하고 또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매해요. 지금 규정도 없을 뿐더러. 규정이 아예 없어요. 이건 차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60대 노인이 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자동차와 추돌해서 사망한 사고도 있고요. 아이고. 또 젊은 사람 같은 경우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대구에서는 보도블록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숨진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게 일반화가 안 돼 있고 네. 또 도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각보다 좀 심각한 그런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법들이 마련이 돼 그렇죠. 있다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원동기 자전거,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준해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허도 지금 받아야 되고 예. 번호판 부착을 해야 되고요. 후미등이라든지 뭐 전조등이라든지 경적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를 해야지만이 운행이 가능하고 운행을 한다면 도로에서 지금 운행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네. 만약 특별한 허가를 받으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보험 가입도 지금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독일법을 좀 우리가 따라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핀란드 같은 경우는 최대 속도가 25km 이하의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인도도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더 속도가 나면 인도로 못 가도록 돼 있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행자하고 동일하게 인도로 지금 갈 수 있도록 법제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선진국들의 새로 생긴 이 법 사례들을 좀 잘 보고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두 분 자전거 이용자들 혹은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자전거법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한 줄 평이 있다면? 자전거가 편한데 사고 나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호장구 좀
꼭 하고 타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헬멧이랑 예. 이런 것들 좋습니다. 김성수 예. 변호사님. 저도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안전이 제일이다. 네. 예, 제가 차만 운행을 하고 또 자전거를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균형을 못 잡아서 항상 이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차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히 다 나도 안 다치고 남을 위해서도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법적으로는 차로 분류되지만 차도에서는 아직까지 차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자전거.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요. 네덜란드는 자전거 법을 배우면서 자동차 운전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운전법을 배우면서 차 운전법을 배우면서 자전거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전거와 관련한 법을 배우는 것은 같지만 배우는 순서 차이로 인해서 운전자가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닐까요? 네, 오늘은 자전거와 관련한 법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운전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혹시 앞서가는 자전거를 향해서 경적을 울리셨나요? 아니면 앞서가는 자전거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서행하며 배려해 주셨나요? 오늘도 자전거를 무심코 피해갔거나 자전거가 왜 차도를 이용하냐며 짜증을 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서가는 자전거 이용자가 내 가족이라면 어땠을까요? 나부터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아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자전거를 탄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30년간) 운영했던 섬유 가공 공장을 정리하고 노후를 즐기고자 결심한 왕세련 씨. 중국에서 섬유 공장을 하고 있는 나꼼꼼 씨에게 공장의 기계들을 팔기로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계 운반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 공장까지 운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계값도 잘 쳐주셨는데 중국까지 운반해 드리겠습니다. 계약하시죠. 평생을 함께 해온 기계들을 떠나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계들과의 이별을 준비하며 중국으로 운반하는 방법을 알아보던 어느 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거야? 단순히 택배처럼 배에 실어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한 기계 운반. 하지만 왕세련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해외로 기계를 운반하려면 외화 획득용 원료 물품 등 구매 공급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원료 물품 구매 공급 확인서를 빨리 신청해야겠구나. 서류들을 신청하면서 왕세련 씨는 원화로 썼던 계약서의 계약 대금을 미국 달러로 변경하고 나꼼꼼 씨에게도 확인용으로 바뀐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중국으로 운반시킨 왕세련 씨는 나꼼꼼 씨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계도 운반했고 이제 매매 대금을 치러주시면 되겠네요. 몇 달러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 달러라뇨? 저흰 원화로 계약하지 않았나요? 처음엔 그랬지만 제가 외화 획득용 구매 공급 확인 신청을 하면서 미국 달러로 치러달라는 내용을 송부했잖아요. 나꼼꼼 씨도 그걸 확인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걸 보긴 했죠.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고 저와 별도로 상의해서 계약서를 고친 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바꿨으니 기존 계약대로 원화로 지불하겠다는 나꼼꼼 씨. 바뀐 서류를 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달러로 지불하라는 왕세련 씨.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1번. 서류를 바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미국 달러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2번. 계약은 조정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했으므로 원화로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정답은 2번.
서류를 보고 별도로 계약을 조정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화로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입니다. 이 사건에서 왕세련 씨는 애초 기계 대금을 원화로 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합의하에 수정하거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급 확인을 위한 확인 신청서에 기계 대금을 미국 달러로 수정 표시해 매수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통화를 변경하게 되는 것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것과 같으므로 매수인이 미국 달러로 수정 표시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달러로 변경했다는 합의가 성립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나 꼼꼼 씨는 왕세련 씨에게 원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